자, 부가치세 신고 납부 3주차 9월 13일 수업, 1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출석까지는 요 문제로 하도록 할게요. 우리 대손통당금 설정한 다음에 그 대손삼각비액이 처리하는 거 있죠? 네,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7절 우리 가세기간부터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가세기간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그 이번 학기에 그 진행하는 부가치 신고납부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에서 많이 플러스 알파에서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요거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 1급에 맞춰서 그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뭐 법에 대한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플러스 알파로 교육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우리 가세기간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그 우리 가세 표준이라는 게 있죠. 네, 공급 가액의 합계를 가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가세 표준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세 기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가세 기간이 어떤 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국세 기본법에 따라서 뭐 성립 시기, 뭐 확정 시기, 뭐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뭐 성립이나 확정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가세 기간을 이렇게 그렇구나. 가세 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정의를 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한 가지 팁을 가세 기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 보자, 이 정도만 되겠나? 자, 우리 1월부터 12월까지 있다, 그죠? 자,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 자, 여기에서 월별로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지막 일이 언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월 달은 31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월 달은 28일이고, 우리가 6년에는 29일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3월 달은 30일이 마지막 날이 되고, 31일인가? 잠시만요. 31일 같은데, 31일이네요. 네, 31일이고, 4월 달이 30일입니다. 30일, 5월 달이 31일, 6월 달이 30일, 7월 달이 31일, 그리고 8월 달이 31일, 9월 달이 30일, 그리고 10월 달이 31일, 그리고 11월 달이 30일인가? 11월 달이 30일, 그리고 12월 달이 3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쳐고 나면 자, 우리 분기 일수를 한번 정해 볼까요? 합쳐가지고 자, 요거를 합치게 되면 90일이 나오겠다. 그죠? 90일. 만약에 6년이면 91일 이렇게 나오고 자, 그리고 2분기 자, 우리 1분기라고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2분기는 91일이 되겠네요. 91일. 그리고 3분기는 92일. 마지막 4분기는 마지막 4분기는 92일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합치고 나면 며칠이 되죠? 365일. 6년이면 366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일자 계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뭐지?
어떤 가산세를 계산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날짜를 카운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자 계산을 하면 되는 것들이고요. 자, 이제 가세 기간을 한번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1월부터 6월까지를 합쳐서 1기 가세 기간이라고 부르고요. 그냥 1기라고 간편하게 쓸게요.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라고 이야기합니다. 2기라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1분기 요거를 자, 1기 예정 신고 그리고 4월부터 6월을 1기 확정 신고 3분기를 2기 예정 신고 10월부터 12일을 2기 확정 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에서 보면 알겠지만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각 가세 기간 크게 1기, 2기 가세 기간 있잖아요. 자, 거기서 예정과 확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고 납부 기한은 우리 가세 기간 마지막 날에 다음 달 25일까지 그렇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 포맷입니다. 기본 포맷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포맷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개인은 예정일 때 고지가 되는 거고 법인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부 다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총 4번의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개인은 부가, 그리고 신고 이렇게 해서 1년에 2번 신고를 해야 되는 스케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세 기간이 기본 포맷이 어떻게 되고 신고 납부는 언제고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줘야 되겠죠. 자, 신고 납부 기한이기 때문에 1기 예정 신고는 4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4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신고도 하면서 납부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일반 사업자는 이렇게 그냥 기본 포맷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제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신규 사업자입니다. 자, 금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한 사업자는요. 자, 첫 번째, 사업 개시일부터 당해 가세 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자, 당해 가세 기간 종료일이라면 이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 납부 기한은 당해 가세 기간 종료일이 언제냐 따라 가지고 신고 납부 기한이 결정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겠지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먼저 사업자 등록을 냈다. 그러면 그 사업자 등록일과 사업자 등록일부터 당해 가세 기간 종료일입니다. 자, 결국 실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면 좋으냐면요.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사업 개시일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패스트 빠른 날입니다. 자, 사업 개시일과 자, 사업자 등록일 중에 이거 사업 개시일과 사업자 등록일 중 빠른 날부터 언제요? 당해 가세 기간 종료일까지를 가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신규 사업자는 무엇이 빠른 날짜인가로 우리가 이제 그 기산점이 된다는 겁니다.
신규 사업자는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실무에서도 틀릴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폐업자입니다. 폐업자. 자, 폐업자는요, 요걸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당해 가세기간 게시일부터거든요. 자, 이 게시일이 언제냐?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당해 가세기간 게시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산점이 폐업일입니다. 아셨죠? 당해 가세기간 종료일이라는 게 폐업자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가령 폐업일이 뭐 이렇게 9월 15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우리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신고 납부 기한은 10월 25일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다음 달 25일. 자, 요렇게 그 폐업자는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간이가세자는 굉장히 편합니다. 가세 기간이 1기, 2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1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부가치세 가세 기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중요한 주제인 우리 사업자 등록 그리고 사업자 등록했던 사업자 등록증의 정정 요거를 우리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업자 등록은요. 그 뭐냐 그 일단 가세 행정에 대한 어떤 그 효율성을 그 뭐냐 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 세무서에 이 공부상 어떤 그 기록하는 그 대장 같은 거에 등재하는 것을 사업자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 등록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세금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가령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자, 일반 가세자에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제 정식적인 사업자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면 수익과 비용이 부가치세 신고서상에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럼 그걸 근거로 우리가 법인세나 소득세를 또 계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의 첫 출발점은 사업자 등록이고 그 첫 출발점에 따라서 우리 가세 행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업자 등록증은 우리 그 뭐냐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쳐보게 되면 여러 가지 서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증에는 뭐 사업자 등록번호도 있고 그리고 우리 법인이나 뭐 단체명, 뭐 상호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대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개업했는지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인지 그리고 본점 소재지는 어디인지 뭐 사업의 종류, 업태나 종목은 무엇인지 자, 발급 사유는 뭐 신규냐, 뭐 재발급이냐, 뭐 그런 발급 사유. 그리고 사업자 단위 가세가 적용되는 사업자인지 여부 이런 것들이 사업자 등록증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은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문장을 뜯어볼까요? 자,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업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는 법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자, 개인이나 법인은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사업장마다 그러니까 사업장이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개인 한 명의 개인 사업자가
뭐 대구에 하나, 대전에 하나, 서울에 하나 이런 식으로 사업장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뭐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사업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의 개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도 생깁니다. 자, 한 명의 개인 또는 법인이 다수의 사업장이 존재하여 다수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뒤에서 이야기해 주겠지만 이런 부가치세 업무를 조금 편리하게 보기 위해서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는요. 자, 한 명의 개인 또는 법인이 다수의 사업장이 존재하더라도 주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 한 개만 있는 사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사업장마다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은 한 개만 존재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 사업자 등록을 무조건 신청해야 된다. 반드시 신청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틀렸습니다. 자, 원칙이 사업장마다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주사업장 한 곳에만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좋은 말들은 이렇게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런 사업자 등록과 미등록 시에 우리 한번 불이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자 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가세기간 얘기했었잖아요. 자, 우리 신규 사업자의 가세기간입니다. 자, 사업 개시일과 사업자 등록일 중 빠른 날부터 당해 가세기간 종료일까지잖아요. 왜냐하면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먼저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개시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주세요. 자, 사업자 등록증은 우리가 가세관청으로부터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원칙입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나면 2일 이내에 발급을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하지만 현장 확인이 필요하게 되면 5일 이내에서 연장해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 실무적으로는요,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당일날에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으로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되는 것인 거죠. 자, 이런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왜 불이익을 주느냐?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가세 재원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일이 우리 사람 손으로 추적을 해야 되겠죠. 조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디메리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입니다.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입니다. 자, 여러분들 1%,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도소매업을 운영한다고 한번 해봐요. 자, 도소매업은요, 1인이 하더라도 100억 매출 가능합니다. 100억 매출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용어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공급가액, 공급가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급가액이 있고 부가가치세가 있고 공급대가가 있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순수한 물건 가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순수한 물건 가격에 10% 단일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 공급대가는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생수 한 병을 500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500원만 주면 안 되고 부가가치세 50원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판매하는 사람한테 550원을 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 곱하기 1%가 가산세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산세가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100억 매출이다. 100억 매출이다. 그러면 100억 공급가액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1%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산세만 1억입니다. 네, 만만한 금액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공급가액의 1%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반드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사업자 등록을 내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디메리트도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자, 우리나라는 부가치세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슈 차트 공부를 했어요. 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만들어서 가세관청에다가 납부를 하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매출세액은 100억입니다. 100억. 그래서 곱하기 10%를 했습니다. 아, 이걸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100억입니다. 매출액이 100억 매출에 자, 곱하기 10% 그러니까 매출세액은 자, 10억입니다. 자, 우리가 매입액이 있었습니다. 자, 매입액이 도소매니까 한 95억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곱하기 10% 그러면 매입세액은 9.5억이 됩니다. 그럼 결국 납부세액은 자, 10억 마이너스 9.5억 해서 5억만 납부를 하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매입하면서 우리가 10%를 더 줬잖아요. 우리가 매출을 발생시키고 나면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은 10억이 아니라 현금 흐름은 11억이 들어옵니다. 11억 원. 그리고 우리가 9.5억을 매입을 했을 때는요. 화살표로 해야겠다. 자, 얼마를 지출하냐면 9.5 곱하기 9.5억이니까 네, 10.45억입니다. 이게 유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가지고 10.45억 원의 물건을 사서 11억 원을 받아요. 그러면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죠?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자, 0.55억이 남아야 된다는 거죠.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부담한 매입세액 9억 5천만 원을 매입세액 불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0이 돼버리는 거죠.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납부세액이 얼마가 되느냐? 10억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계산해 볼까요? 자, 현금 흐름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현금 흐름 측면에서 자, 우리 유이액이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이액은 매출액 100억 원에 더하기 매출세액 10억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 110억 원을 받습니다. 이거 잘못 적었네요. 네, 이거 잘못 적었네. 이거 지우고, 네, 지우고 밑에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밑에서 자, 그래서 유입액이 110억 원이 되는 거고, 자, 유출액을 한번 잡아봅시다. 자, 유출액은 매입액 95억 더하기 그리고 부가 매입세액 9.5억. 자,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이 이제 그 뭐냐 미등록 경우입니다. 미등록의 경우 매입세액이 9.5억, 유출액이 그리고 가산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가산세 우리 1%니까 1억, 가산세 1억. 그리고 자, 납부세액이 5억 원이 아니고 10억 이렇게 되겠네요. 10억. 요거를 좀 정리를 이쁘게 합시다. 자, 요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합계가 얼마죠? 자, 95억에 9.5억 원 더하기 1억 더하기 10억 원이면 유출액이 5억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순 현금 흐름은 자, 110억에서 115.5억을 빼고 나면 마이너스 5.5억 원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게 만약에 자, 정상적으로 등록을 했다. 자, 정상적으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가산세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납부세액은 여기 있죠. 10억 원에서 9.5억 매입세를 차감해 주니까 5억 원, 0.5억 원이다. 그죠? 0.5억 원. 0.5억 원. 네. 0.5억 납부세액이 0.5억. 그러면 유출액의 합계는 95에 더하기 9.5 더하기 0.5 하게 되면 105억이 되겠다. 그죠? 105억. 그러면 순현금 흐름은 플러스 5억 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플러스 5억 원은요, 여기에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순이익을 따질 때는 이런 매출세액, 매입세액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100억에서 95억을 빼면 그게 이익입니다. 그게 5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현금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미등록에 따른 그 가산세까지 맞아가지고 순현금을 이렇게 맞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는요, 굉장히 큰 디메리트에 해당이 됩니다. 자, 1% 별로 안 되네. 아닙니다. 네, 공급 가액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의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런 매입세 불공제는요, 이게 10%잖아요. 이게 10%를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큽니다. 10%가.
그래서 요거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가세 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 시 매입세 공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세 기간이 언제죠? 가세 기간 이거잖아요. 3월 30, 1월 1일부터 3월 31일, 4월 1일부터 6월 30일. 자, 이것을 우리는 가세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뭐 6월 30일이 가세 기간이 종료일인데 6월 30일이 지난 후 20일 이내, 그러니까 7월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 일자보다 5일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파악을 해서 우리 사업자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근데 그런 일들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 등록과 미등록 시에 이런 불이익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업자 등록의 정정입니다. 자,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상에 어떤 그 내용들이 변경이 되었다. 만약에 뭐 주소가 변경되었다. 또는 뭐 상호가 변경되었다. 또는 뭐 뭐 사업의 종류, 업태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그 적혀 있는 어떤 그 정보가 변경이 되었다면 그 사업자 등록을 정정을 해 줘야 됩니다.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재교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요, 가장 간단한 것, 그러니까 상호를 변경하는 거는요, 뭐 조사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바로 당일 재교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하지만 3일 내에 재교부하는 사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 변경 외에는 전부 다 3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뭐 자동 정정은 별 의미 없고요. 자, 이런 사유들인데 우리가 이것만 조금 주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개인 사업이 있고 법인 사업이 있습니다. 자, 개인 사업도 대표자가 있을 거고요. 법인 사업도 대표자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법인 사업의 대표자 변경은 정정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의 대표자 변경은 어떤 사유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크게 볼게요. 상속으로 대표자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님 사망으로 자녀가 개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뭐 증여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게 뭐냐면 아버님께서 아프셔서 자녀가 개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증여 등이라고 할게요.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볼게요. 자, 상속은요. 대표자 변경은 정정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증여 등으로 대표자 변경은요.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아버님께서 폐업을 하고 자녀가 신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다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게 조금 다른 점입니다. 자,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정정 사유라서 간단하게 되는 거지만 이것도 물론 힘들어요. 어떤 게 힘드냐면 이 법인 사업의 대표자 변경을 하면 일단 등기부터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등기소에서 업무를 보고 그리고 나서 또
가세관청의 사업자 등록증에 또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 개인사업은 상속이 아니면 정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의 내용은 2교시 때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